안녕하십니까. 이지수능교육 수시연구센터 윤민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출신이고요. 생기부 지도는 약 한 1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정시라는 게 있죠.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만 보고 뽑는 겁니다. 교과는요. 보통 교과 잠깐 말씀드리면 교과는 정말 이 총점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거의 1점대는 당연한 거고 인서울 하려면 1점대 초반,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최상위권이 있는 그런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요. 1.345까지 떨어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저의 지금 이제 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시하는 거죠. 이 종합이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자소서, 그 다음에 생기부,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뽑는 그런 과정을 학생부 종합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봐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대학에서 좋은 학생이라고 뽑는 사람들은 커리큘럼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커리큘럼. 생기부의 커리큘럼이 형성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신 점수가 좋아도 그 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향했던 그 과와 학과와 생기부의 이 어떤 연계 관계가 없다면 정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려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입의 변화 정리는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번 고3에는 여러 가지의 활동을 쓸 수 있었는데 고2부터는 학생부에는 방과 후 활동 기재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되고 자율활동은 연간 1개만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소논문은 기재할 수가 없겠네요.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교내 수상은 학기당 한 건만 가능하게 바뀌고요. 2학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아주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학교별 생기부에 나와 있는 교과의 이수는 다르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교과 중심 학교나 자사 일반고는 학점 이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교를 블라인드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는 적절하게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발하는가를 다시 한 번만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기부에서 바로 세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독서, 학업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게 올해 기준이긴 하고 내년도에도 거의 아까 보셨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활동과 독서나 학업 능력이나 세특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나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시의 입학 방법이 이제 생기부나 우리가 일단 계과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과, 이 어떤 학생을 뽑을까,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큰 계관, 이런 학생이면 좋겠다, 이런 학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학생인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수시 입학에서는 인재상하고 선발 방식이 있는데 크게
의치한만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치한이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점, 다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어디에 갈 거냐? 여기 가겠죠. 그러면 이 의대, 치대, 한의대 또는 뭐 수의대, 요즘에 새로 들어왔던 이제 새로 뽑기 시작하자 약대까지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걸 보면 그러면 그 밑에 하위 대학들도 거의 유사하게 간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뭐 많이 있지만 MMI예요. 면접의 MMI가 서울대가 시작 딱 하자마자 밑에 있는 대학들이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재상을 볼 때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으므로 제가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인재상하고 선발 방식에는 성취도, 능력, 획일성, 시험을 잘 보고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수한 학생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학과나 학교에 과연 이제 입학에 적합한 학생인가?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수시 입학 방법에 따른 학생들이 대학 생활 이후에 성취하는 학점이나 취직, 그다음에 사업 이런 거의 성공 비율을 보면 다 연구를 해본 거죠. 자, 시작할 때 이 점수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게 의과대학이야? 그럼 내신 점수 엄청 월등하겠죠. 그 다음에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 똑같이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한 3, 4년 후에 학업 성취,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대학원 진학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A, B, C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A그룹을 어떻게 뽑았느냐라고 봤더니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C그룹이 정시로 주로 뽑았던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정시로 뽑았을 때랑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을 때 나중에 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비율을 보면 수시의 성격과 동기가 높은 인재가 되었던 이 면접이나 생기부에 활동이 많았고 적극성을 띠고 그런 걸 판단해서 뽑은 아이들의 조금 더 학업 능력이 그리고 성취 능력이 훨씬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무슨 고민이요? 단지 학생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지나온 후, 몇 년 후에 우리 대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시가 형성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정시 비중을 높이자. 이번에 이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실제 대학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정시로 뽑은 아이들과 수시로 뽑은 아이들의 성취도가 나중에는 너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대학은 수시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꼭 수시가 이 정시가 뭐 40%로 늘어난다, 50%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닌 거죠. 대학에서 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교육부에서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잘 바뀔 수가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50%, 60%는 꾸준히 뽑게 될 겁니다. 다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정시는 몇 명이요? 아무리 많아. 최대한 정부에서 얘기했던 4명. 그래도 수시는 6명. 정시는요. 지금 3명. 수시는 7명이 1명 차이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게 큰 수긴 하지만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지 않는 고교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쉽게 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학 방법은 되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되게 좀 많이 연구를 해요. 인지 능력, 언어, 전공 과목 이수, 지성, 성격과 동기, 인성 면접 이런 걸로 많은 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저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으로 면접을 한다. 뭐
이런 형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학에서 형식적일까요? 학생들을 뽑는데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면접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생기부를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들이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경향성은 똑똑한 아이들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는 쪽의 개념보단 그것은 이걸 안 뽑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적성과 가능성, 즉 적성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적성. 여러분들 그 직업 적합성이라는 것이 있다시피 전공 적합성이 있어요. 이런 어떤 고등학교 때 그런 많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공인으로 형성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이 적성, 이 학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 이 적성은 뭘로 연결돼요? 결국엔 생기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기준점을 넘으면 뽑고 그 기준점을 넘지 않으면 안 뽑았던 옛날의 베스트 스튜던트에서 지금은 기준점이 약간은 묘해진 거죠. 모호해졌다. 약간 떨어지는 아이도 뽑히고 아주 높은데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기사나 신문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소문이나 이런 걸 들어보시고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변해서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학점, 내신이 좀 떨어져도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그리고 진취성, 성취력, 리더십이 좋은 학생이 있다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은 정확하게는 아직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그 텀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면접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 요목이 바로 개방성, 합리성, 창의성, 성실 협동, 자기 정체성, 시민의식, 성취 지향성과 리더십 이런 식으로 평가 요목이 나누어지고 그런 평가 요목들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의 기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좀 디테일하죠? 네, 뭐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뽑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뽑는 사람들을 그렇게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맞춰서 준비해야죠. 그럼 다시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맞춰서 뽑으니까 맞춰서 준비하니까 맞힐 수 있는 곳에서 준비를 하셔야죠. 이게 핵심입니다. 입시 변화의 핵심은 내신은 어쨌거나 중요합니다. 내신이 많이 낮으면 일단은 아까 베스트 스튜던트에서 라이트 스튜던트로 넘어갈 때 베스트는 기본인 거지 베스트가 아닌 게 아니에요. 베스트, 똑똑하고 내신이 좋아야 되고 성적을 잘 나와야 되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인성과 적합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베이직, 기본입니다. 수시를 선호하는 것도 당연히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면접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일반적인 대학보다는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이런 수의대 이런 데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를 줘요. 다시 내신 갖고 안 된다. 수능도 잘 봐라. 수능 갖고 안 된다. 생기부도 좋아라. 생기부 갖고 안 된다. 면접도 잘 봐라. 이렇게까지가 최상위권 그런 대학들이겠죠. 정시 재수생은 증가할 겁니다. 왜냐면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인구수가 감소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시요. 인구수가 감소하면 등급을 매길 때 낮은 등급 있는 아이들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등급이 1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인원수가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1등급은 5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면 정확하게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 수능은 표준 편차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씩 밑에 있는 점수들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다시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적으면 등급을 잘 맞게 되고 최근 올해 수능 6평, 9평이 끝났습니다. 6평이요. 문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과목 난이도가 물론 코로나의 팬데믹이 있었다 치더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10차 개정 시 전체 내용 예를 들어서 7차 개정하고 10차 개정의 차이 한 3년, 3번의 차이를 보면 거의 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내용이 줄고요. 그 난이도는 떨어지고요. 등급은 잘 맞고요. 무슨 얘기야? 대학에 들어가긴 쉬워요. 훨씬 쉬워졌죠. 이제 미대 학교 나오고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솔직히 4년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전문대도 솔직히 시험 봐서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은 들어가기 훨씬 쉬워졌어요. 중하위권 대학은요. 그러나 이게 핵심인데 상위권 대학은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등급이 낮아지고 수능이 쉬워지니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상급, 최상급, 최상위권의 대학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심해지니 재수생이 증가하겠죠. 재수생은 증가하게 됩니다. 재수생은 증가했어요. 올해 생명과학, 지구과학, 문과에서, 이과에서 지원 학생 수가 13만 1000명, 13만 명, 전체 22만 명.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적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상위권의 경쟁률은 아직 지금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이제 이 지원서를 막 넣고 있잖아요. 오늘이 고려대학교 마감날이고 내일이 서울대학교 마감날이니까 막 지원하는 이 추세를 보면 대부분 다 상향하고 있어요. 상향. 학원에서도 그걸 추천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상향으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등급이 되거든요. 점수가 되거든요. 작년은 안 됐는데 올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 재수생 증가하고 그리고 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저번 시간 얘기를 약간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겠습니다.